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이보은이고 활동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유튜브 이런 데서 할 때는 보니라고 해서 보니님이라고 저한테 소개를 해주셨어요. 제 이름은 이보은이고 제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애툴리에 참여를 하게 되는 바람에 어떤 얘기를 해드려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했는데요. 그래도 뮤지컬 배우가 제 주위에는 너무 많지만 생각보다 만나기 어려운 직종일 것 같아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우선 저는 어떻게 뮤지컬을 시작하게 됐냐면 원래 어릴 때부터 음악을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3남매인데 언니랑 남동생이랑 나란히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날 나왔던 노래를 계속 따라 부르면서 막 손으로 막 율동을 만들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초등학교 때였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없으니까 계속 음악을 좋아하고 있다가, 저희가 3남매다 보니까 배우고 싶은 거를 꼭 배울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교육을 거의 못 받고 자랐는데, 계속 음악이 하고 싶어지는데 이걸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꼭 돈을 들여서 배워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엄마 아빠한테 말할 수 없는 일이어서 돈을 들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하다 보니까 청소년 수련관 같은 곳에 들어가서 뭐 춤을 배우기도 하고 진짜 연습생부터 배웠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본기부터 막 배워서 무대에 올라가려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춤을 배우고 뭐 오르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서는 이제 밴드부 오디션을 봐서 이제 보컬로 이제 학교의 축제 같은 걸 조금 오르기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꿈이 뮤지컬 배우는 아니었고 가수였기 때문에 뭔가 춤, 노래를 할 수 있는 곳이면은 마다하지 않고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막 활발한 성격이었던 건 아니었는데 그런 자리가 있을 때는 후회하고 싶지 않으니까 일단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또 제가 부산 출신인데 부산에 부산대 똥다리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냥 어떤 다리 아래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옛날부터 막 사이먼 도미닉 하면 혹시 아실까요? 쌈디 이런 사람이 그 똥다리 밑에서 정말 사이퍼를 하고 그랬었던 곳이라서 힙합을 하시는 분들은 부산대 똥다리 이렇게 하면 좀 아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진짜 저도 거기에 가서 사이퍼도 좀 해보고 그런 식의 것들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게 알면 알수록 더 도전하기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용음악과는 너무 무서웠어요. 이거를 내가 뚫을 수 없겠다. 그래서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연극영화과에 제가 진학을 하게 돼요. 실용음악과는 못 갈 것 같은데 연극영화과는 왜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입시를 보지 않고 성적으로 진학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때 입시 설명회 때 고등학교 때 입시 설명회 하느라고 막 학교를 다니면서 그 학교에서 특색 있는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들이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진학한 그 학교에서 연극영화과에 다니는 사람들이 공연을 했는데 그게 뮤지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연극영화과를 가면 노래하고 춤추나 보다 이런 생각으로 지원을 했었던 건데 갔더니 냅다 연기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연기가 뭔지 TV에 누가 나오고 있어도 저걸 연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인지가 전혀 없었는데, 왜냐면 20살 때까지 극장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극장에서 연극을 보거나 뮤지컬을 보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연기라는 거를 배워서 하는 거구나를 그때 안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천방지축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얼렁뚱땅 시작을 하게 됐는데, 연기를 하면서도 계속 이 음악에 대한 욕구가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마치 그 중간에 길을 찾은 가수와 연기를 하게 된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뮤지컬, 이렇게 찾아가게 돼서 뮤지컬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근데 정말 뮤지컬 배우는 끝없이 배워야 되는 직업이더라고요. 춤도 잘 춰야 되고 노래도 잘해야 되고 당연히 연기도 해야 되는 상황이
심지어 비주얼 관리까지 정말 다들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는 뭐 비주얼 관리는 모르겠고 실력은 키울 수 있으니까 그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레슨을 정말 오래 받았어요. 노래도 계속 배우고 춤도 계속 배우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경제적으로 이제 독립을 하고 제가 열심히 벌어서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모두가 쫓는 길만 가게 됐어요. 대극장 뮤지컬을 해야 한다. 뭐 EMK 뭐 옥주현 배우분이 계속하는 거기 그 뮤지컬이 EMK라는 소속사의 작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SM, YG 이런 것 마냥 뮤지컬계에도 EMK, OD 컴퍼니, 신식 컴퍼니 이렇게 세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부딪혔을 때 물론 제 실력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너무너무 그 산을 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로 했던 공연은 이제 창작으로 연극을 하거나 뮤지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극 공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도전은 계속했어요. 계속 문을 두드리고 이 대극장의 벽을 한번 넘어보겠다고 문을 두드리고 또 이제 그 일본에는 이 뮤지컬 체계가 한국보다 더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계라고 하는 극단이 있는데 그 사계라는 극단은 정말 일본에 있는 배우분들은 마치 우리 한국에 계신 회사원분들이 삼성을 계속 지원하는 것처럼 사계는 계속 지원을 할 정도로 체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 제가 한 25때쯤 사계에 지원을 해서 이제 최종까지 갔다가 그래서 일본에서 오디션까지 봤다가 이제 거기서 떨어지는 바람에 계속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배우 일을 계속 해 나가게 됐는데요. 그렇게 계속 배우 일을 하면서 느끼게 된 건 정말 늘 선택을 받아야만 할 수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오는 어떤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나는 선택받지 않으면 무대에 설 수 없고 누군가의 입맛에 맞는 형태로 자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모습만 바라보면 배우는 카멜레온처럼 변할 수 있고 내가 맡은 역할이 뭐 공주님 역할 막 굉장히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뭐 회사 사장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거 인생에서 못 겪어볼 일인데 만든 게 얼마나 축복받은 일이야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그 역할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계속 이제 힘이 드는 거고 모두가 이 역할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랬을 때 나는 그러면 공주 역할을 하기 위해서 늘 뭔가 공주처럼 살고 공주처럼 나를 꾸미고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이 모습으로는 배우로서 전달력이 없는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을 끝없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뮤지컬에 갔을 때 저는 제 목소리가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뮤지컬에서 제 목소리가 좀 쓸모가 없더라고요. 제 보이스로 20대 때 제 보이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통 제 목소리를 조금 낮고 혹은 허스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소리를 인물로서 사용하려면 이 역할이 예를 들어 마담이라던가 뭐 이렇게 파워가 있는 악역이라던가 뭐 마녀라던가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제 비주얼이 마담? 마녀? 이렇게 되면서 이 갭 때문에 해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더 그랬고. 그리고 보통은 조금 더 뮤지컬에서는 확실히 노래라는 것이 그냥 노래 역할이 아니고 대사를 이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서 노래가 표현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대사로서 이 노래가 이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달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 소리는 전달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더 까랑까랑하고 더 밀도 있고 더 좁게 소리를 내야 되는데 저는 조금 풍부하게 좋게 말하면 풍부하고 공명감이 있는 소리인데 나쁘게 말하면 그냥 퍼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비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도 엄청 상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벽들에 여러 번 부딪히다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야겠다. 왜냐면 대극장에 서지 못하는 배우들에게 오는 시선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항상 제가 뮤지컬 배우라고 소개를 하면 그러면 옥주현이랑 해봤어요? 이런 식의 얘기가 오거든요. 혹은 그럼 지금 울 수 있어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냥 그런 식의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 실력과 유명세를 정말 이렇게
부담이 되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어서 그럴 때마다 저도 당연히 네 주연 언니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 모르는데 뭐 주연 언니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승우 오빠 이렇게 뭐 조승우 오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오빠긴 오빠고 언니긴 언니들이지만 정말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이제 배우 정말 저 같은 수많은 배우들의 어떤 이 어깨가 올라가는 요소들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것만 쫓는 것이 맞는가? 내가 진짜 배우가 되어서 하고자 했던 것들이 그 유명세에 기대고 싶었던 건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나? 뭐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아직도 계속 고민 속에 있는 단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제가 걸어가기로 선택한 길은 당연히 뮤지컬 배우로서 오디션도 열심히 보고 대극장 오디션도 보고 좀 전에도 이제 오디션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또 받긴 했는데요. 정말 공교롭게 조금 전에도 문자가 하나 와서 또 오디션을 보러 가야 하는데 그런 삶을 동반하여 제가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제가 1인 예술가로서 아티스트로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게 생겨서 요즘에 되게 기타를 열심히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배우로서 항상 선택받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뮤지컬이나 연극을 하려면 배우로서 무대에 올라와 있는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고 무대 뒤에서 음향을 혹은 조명을 의상을 디자인해 주시고 뭐 분장을 메이크업 하시고 연출, 음악 감독, 뭐 안무 감독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보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면은 일단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다 보니 뭔가 오브제가 필요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저랑 같이 작업을 한 어떤 연출 겸 작가 겸 배우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인형극을 하세요. 인형극을 하시는데 그 인형극이 이런 인형극 말고 정말 마리오네트 인형극 있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나무를 깎아서 본인이 만드시고 근데 그분도 그걸 왜 하시냐면 나는 배우지만 노래도 못하고 춤도 못 추는데 난 너무 공연을 하고 싶어. 그러려면 늘 사람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다 인형을 만나게 됐는데 저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인형을 만들어서 1인 극 나와 인형이 함께 할 수 있는 극을 만들어서 공연을 거리에서 하고 다니시거든요. 조금 더 큰 꿈을 가지고 인형극 페스티벌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이 한국은 좀 더디지만 외국은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계를 저는 또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작년에. 그러면 나에게 저 언니가 가지고 있는 인형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기타를 배워야겠다가 되면서 지금 기타를 열심히 배우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타를 치면서 노래도 하면서 이거를 극을 만들고 싶어요. 이 기타와 내가 무대에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극. 그래서 그걸 최근에 하나를 만들어 구상만 해서 완전히 대본화하진 못했고 그렇게 구상을 해서 어떤 오디션 같은 거에 넣었는데 그게 또 잘 돼가지고 올해 길에서 버스킹처럼 공연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벌써 배우를 시작한 지 9년 차거든요. 아예 졸업하고 나와서 9년 차가 되었는데 이제 또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상황이에요. 1인 예술가로서 아티스트로서 앞으로 어떻게 이러다가 또 갑자기 뭐 다른 작품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뭔가 배우로서 조금 더 제가 할 수 있는 반경을 넓혀가는 게 제 꿈이고 그래서 이렇게 애톨리에 초대받아서 제 얘기를 하는 것도 완전 새로운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도 너무 감사하고 제 얘기를 또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주시니까 또 감사하고 그래서 제 꿈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도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